어제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모든 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게 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이제 여러 테이블을 어떻게 이렇게 밑으로 붙여서 어떻게 합칠 거냐, 이제 이런 뭐 내용들이 있긴 한데 되게 마이너적인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제 뭐 문자열을 어떻게 잘라서 이 부분만 떼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문자열을 또 붙이는 거라든가, 이런저런 함수들, 얘네들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간단한 것들은 작성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둡이라는 걸 왜 넣었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여기 들어와서 데이터 분석을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 여기에 제공되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가 있는데, 그 유동인구 데이터가 뭐냐면 통신사 KT, SK 두 개 다 있는데, 그 각 통신사에서 기지국별로 집계가 되어 있는 그 통화량 수, 통화 사람 수를 계산을 해서 걔를 50 x 50, 그러니까 50m 단위의 포인트를 찍어서 그 점에서 몇 명이 있었나를 추정을 하는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 양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 달치 데이터가 100기가예요. 텍스트 파일로. 말 그대로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DB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돌려도 얘 사용을 못해요. 뻗어버려요, 그냥 DB가. 그렇다고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자니 그걸 열 수 있는 텍스트 편집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걸 처리를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각 라인별로 따가지고 뭔가를 하든가, 아니면 부분씩 따가지고 그걸 나중에 총괄적으로 합쳐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하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얘가 이제 그 큰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머신으로 분산을 시켜서 저장을 해놨다가 각각 계산을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저 하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둡이라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예요. 근데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고, 현재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하둡은 크게 1.x 버전, 1점 버전대가 있고 2 버전대가 있는데, 그 두 개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모르고 지나가셔도 상관없는데, 1 버전을 살펴보면은 그 하둡이라는 플랫폼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 HDFS라고 하는 하둡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그 분산되어 있는 걸 처리할 수 있는 맵 리듀스라는 그 두 개의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되게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얘를 분산해서 처리를 하려면 이 맵 리듀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심지어 자바 개발자들조차도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얘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둡 생태계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제 그걸 사용하게 해놨는데, 이제 얘가 2.0으로 넘어가면서 이 맵 리듀스에서 하는 어떤 그 뭐랄까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를 따로 분리를 해놓고 뭐 한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자, 어쨌든 이 둘 다 기본적으로는 파일 관리 시스템이 있고, 그걸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다. MR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다라는 건데, 이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얘를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이브, 그리고 머하웃이라고 그 머신러닝 하는 라이브러리 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피그라는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게 스쿱이라든가 뭐 플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여기 빅데이터 캠퍼스에서도 몇 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하이브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 하이브가 뭐냐면 그 맵 리듀스라는 걸 개발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아서 얘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SQL을 이용을 해서 다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걔를 SQL처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파일 뭐가 있죠? CSV 파일 있죠. 콤마로 나눠져 있는. 사실은 그게 모양만 이렇게 생겼다 뿐이지 사실은 얘는 테이블이랑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쿼리를 쓰면은 그게 내부적으로 맵리듀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건 전혀 아실 필요 없고 오늘 배운 SQL문만 사용할 수 있으면 하이브를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좋다 라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제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 한 달치 월별 유동인구를 계산을 하려면 집계할 때 하루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24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 구축되어 있는 이 하둡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한 5분 정도면은 그게 다 처리가 되니까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여기 있는 머신들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한 20대 정도가 이렇게 클러스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능이 되게 좋은 애들이긴 한데 각각이. 어쨌든 자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테이블처럼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지가 알아서 돌려준다 라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그 하이브에서 사용하는 SQL 같은 그 구문을 하이브 QL이라는 명칭의 문법으로 하는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냥 단순 조회하는 거 똑같죠. 리미트도 똑같고 조건절 웨어 넣는 것도 똑같고 그룹 바이 똑같고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처럼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돌려봤는데 안 된다 구글링을 해서 왜 안 될까 그 구문만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아주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죠. 오셨으니까 하이브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익스플로러나 크롬을 여시고 이 IP를 치시면 돼요. 어디 갔니? 98.44.10.131 주소창에 이거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그인 할 때 여러분들 외부 포털 사이트 여기 빅데이터 캠퍼스 사이트 할 때 사용하셨던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에다가 비밀번호는 아이디 밑에 추가적으로 11샵샵 이렇게 넣으시면 접속이 될 거예요. 이게 원래 접속이 빠른데 지금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하다 보니까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이 뭐냐면 이 하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화면은 아니고요. 얘를 하둡이라는 그 에코 시스템이라든가 그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기 편하게 그 인텔 클라우데라라는 그 하둡 상용 배포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런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준 건데 휴라고 하는 화면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테이블에 대한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하기 위해서 위에 하이브 에디터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은 아까 토드폼 MySQL이랑 상당히 유사한 화면이죠.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테이블 이런 게 있다. 이 테이블 정보들을 살짝 보면 아까 봤던 거랑 같은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데, 먼저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방금 보셨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하둡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제공된 형태만 다르지 같은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쪽 이 편집창에다가 쿼리를 적어 놓고 실행을 누르면 이제 걔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들 한번 해볼까요? 잠깐, 근데 그 테이블이 있나 모르겠네요. 테이블이 있으니까 뭘 해볼까요? 사실 이게 계산해야 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를 계산을 해주는데, 지금 해보는 것들은 그렇게 시간이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아까 카드 데이터에 대해서 집계했던 걸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얘 잠깐 살펴보면 신한카드 그 외국인 데이터로부터 띠용 왜 안 되죠? 그걸로부터 지금 국가명과 업종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 사용한 그 사용 건수를 집계를 할 건데, 그 중에서 1000건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출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실행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왜 안 되지? TBSH. 테이블명을 대문자로 써가지고 안 됐네요. 테이블명을 소문자로 여기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쓰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잠깐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하둡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산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맵 리듀스라는 게 동작이 될 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니까 맵 리듀스라는 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맵이라는 부분이 있고 리듀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맵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그 뭐랄까 분산되어 있는 처리를 각각 하는 부분이고, 리듀스는 그 처리되어 있는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이 과정이 그 워드 카운팅이라 그러죠. 문장이 들어갔을 때 그 각각의 워드가 몇 번씩 되어 있는지 카운팅하는 건데, 자, 인풋이 이런 인풋이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 쪼개죠. 쪼개서 이제 분산 처리를 해가지고 각 머신으로 4개로 지금 뿌려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단어들이 몇 번인지 카운팅을 하고, 걔를 리듀스라는 애가 가져와서 집계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 파일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과정입니다. 근데 안 되네요. 계산이 왜 안 될까요? 지금 얘는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맵만 돌아간다 했는데 51개인데, 지금 실행이 맞춰졌는데 결과가 안 나는 걸 보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이브에서 사용하는 것도 SQL에서 사용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게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접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빠른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를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얘를 참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돼서 네, 좀 그렇네요. 일단 조회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잘 되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는 잘 되네요.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조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2015년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얘를 집계를 할 건데 어떤 걸 집계를 할 거냐면 테이블에 있는 전체 내용 한번 가져오고 그리고 스테이션 이름별로 승차 인원의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데이터마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계속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지금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안 나오네요. 아,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지죠. 이러면 집중하기도 되게 힘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네, 지금 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이 안 되니까 실습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해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마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분석 사례를 이용을 해서 따라갈 건데 자, 어떤 분석 사례를 이용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운행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올빼미 버스라고 그 진행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이제 개 노선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뤄왔던 이 유동인구 다뤄오지 않았죠. 다루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 KT의 유동인구 데이터랑 택시 승하차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움직이는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가, 그 심야 시간대, 심야 시간이라고 하면 새벽 그러니까 00시부터 05시까지 지하철이 안 다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어디가 많은가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헥사곤 육각형 모양으로 서울시 전체를 쪼개가지고 반경이 500m인 육각형 모양으로 쪼개서 그 각각별로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길을 따라서 노선을 만들면 그 노선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그 노선 설정이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오늘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습이 안 됐고 안타깝지만 네, 걔를 이용을 해서 3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얻어낼 거예요. 이 화면을 얻어내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는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셀 아이디 얘는 잠깐 잊어버리고 그 기지국에서 집계된 휴대폰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를 50m by 50m의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그 포인트별로 유동인구를 계산을 한 건데 그 유동인구가 나타나 있는 컬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일, 시간대, 그리고 남자의 나이대별, 여자 나이대별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각 포인트에서 유동인구를 집계를 한 후에 이제 그 포인트들에 집계된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EDA를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R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뭐 어떤 걸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거 저런 걸 살펴볼 거고 그 되어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QGIS를 사용을 해서 그 각각 이렇게 헥사곤을 그림을 그리고 그 헥사곤별 숫자를 카운팅을 해서 이런 시각화까지 나타내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쿼리를 다 지금 짜 왔는데 얘를 테스트할 때는 잘 됐는데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 환경에서 지금 이런 쿼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이 프롬절이죠. 프롬절에서 보면은 지금 얘는 데이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리미트로 걸어서 서브 쿼리를 쓴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TB, KT, FLPAP, Day of Week, Month, 2016 3월. 그러니까 2016년 3월의 월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 여기서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시간대가 00시에서부터 05시 사이에 있는 애들 가져와서 각 포인트 XY 좌표별로 이 값들을 그러니까 남자 0살부터 4살까지 5살부터 9살까지 점점점 이런 애들을 다 합계를 내서 컬럼들을 가져오겠다라는 쿼리가 되겠죠. 쿼리 보면 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해 안 된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없죠? 그래서 얘를 돌려오면 이제 결과가 추출이 되는데 지금 안 돼서 이거는 관리자를 통해서 제가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인데 실습을 못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리아DB에서 사용하던 그거랑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공모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있으시면은 이거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모전 참여 안 하시더라도 지금 다 이미 아이디가 실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도 이렇게 한번 내일도 여기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오셔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던가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하실 거 있으신 분 없나요? 설명이 너무 잘 됐나? 사실 내용이 이게 양이 그렇게 적지가 않은데 일단 여기 빅캠에서 제공된 시간이 일단 3시간이어서 짧은 시간에 압축을 해서 한다고 조금 네, 급하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잠깐 건너갔던 거 질문 없으시면 잠깐 얘기를 좀 할까요? 한번 이걸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은 거기에 있는 컬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처럼 계절별로 카드 사용량을 알고 싶은데 사실 데이터에는 계절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데이터에는 월별 기준으로만 나와 있고 그래서 얘를 계절로 쪼개고 싶은데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 다룰 수 있는 분 계시면은 아시겠지만 if문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변수를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같이 구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여기 나와 있는 이 케이스, when, then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조건절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부분이에요. 케이스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 when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조건, 내가 만족시키고 싶은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내보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게 then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케이스, when, then 쭉쭉쭉 하고 이게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end라는 거를 반드시 써 주셔야지 이 조건절이 끝났다라는 거를 DB 엔진한테 명시를 해주는 거라서 end는 같이 넣어주시고 하면은 뭐 문법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뭘 볼 거냐면 tsym이라는 컬럼이 이게 내부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인데 얘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컬럼을 다섯 번째 문자부터 두 개를 끄집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얘는 이런 함수가 있구나라고 외우시는 수밖에 없고 이건 이해고 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tsym이 뭔가를 봤더니 이용연월이라는 데이터죠. 그래서 얘 실제로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tsym 여기서 다섯 번째부터 두 개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면은 2015 빼고 앞에 1, 2 이게 되겠죠. 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섯 번째 문자부터 두 개를 가져오겠다. 다섯 번째 1, 2, 3, 4, 5 다섯 번째부터 두 개 1, 2 그러니까 월만 가져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월을 가져와서 걔가 3보다 크거나 같다 03이라고 하죠. 그래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있는 거는 봄이라고 내가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 6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이라고 내가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 가을이라고 할 거고 다음 12월이거나 1월이거나 또는 2월인 경우는 겨울이라고 내가 선언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걔는 겨울이라고 놓겠다 하고 조건문이 끝났다라는 end를 명시를 해줬고 얘를 어떤 컬럼명이라고 할 것이냐 시즌스라는 이름으로 내가 놓겠다 라고 별칭을 붙여줬어요. 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놓을 거고 그리고 그 계절마다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카운트를 할 건데 이 테이블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시즌으로 그룹을 해서 나누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사실 뭐 처음부터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이 정도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거 돌리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돌아가지 않지. 지금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예제를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뭔가 지금 자꾸 조금씩 엇나가서 슬픈데 얘 바꿀게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 뒤에 건 다 지워버리고 조건 하나만 넣고 하겠습니다. 3월을 그냥 봄이라고 하고 6월, 9월, 그리고 12월만 놓고 진행을 할게요. 사실은 어떤 거든 상관은 없지만
네,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지금 문제가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 없으니까. 자, 지금 3월인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왔고 여기 지금 결과값에 널이 나온 거는 왜 나왔을까요? 혹시 뭔가 생각해 보실 게 있는 분? 정답을 알 것 같다. 이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원래 그 월 데이터에 널 값이 들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 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문자, 여섯 번째 문자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5월, 7, 8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널이 나온 건데 걔를 이제 5월로 해가지고 다 연결을 하고 나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그 행들을 조작을 해서 새로운 변수, 파생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번만 더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똑같이 이제 R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R이 지금 아까 마지막에 하이브를 이용을 해서 나타난 쿼리, 그 하이브 쿼리를 이용을 해서 나타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안 돼서 혹시 중간중간에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도 따로 정제를 해서 뭐 다음 시간에 제공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꼭 한번 정제를 해서 하길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